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맞아요. 6월에는 한국전쟁도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아픈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더욱 여러 가지 의미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과거에는 또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그럼 6월 7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볼까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고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의 무장 행정이 활발해졌는데요. 일본은 1920년 5월부터 독자적인 독립군 토벌 작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격하기 위해 홍범도, 최진동, 안무 등을 필두로 한 한국 독립군 연합부대의 전투가 1920년 6월 2일 봉오동에서 시작됐는데요. 전투의 마지막 날인 6월 7일 한국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 제19사단의 월강 추격대대를 무찌르고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대한독립군 연합부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떻게 결성된 거예요? 1919년 8월 이후에 활발히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북간도 지역 독립군의 통일과 연합에 나섰습니다. 1920년 5월 28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안무의 국민회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가 연합해서 한국독립군 연합부대가 탄생을 한 거죠. 봉오동 전투는 중국 영토인 만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 본격적으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습니다. 우리 독립연합군의 작전 정말 멋졌을 것 같은데요? 네. 대한신민단 소속 독립군 박승길 선생의 지휘하에 독립연합군이 일본 순찰소대를 습격했습니다. 이후에 전투가 계속됐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우리 독립연합군이 7일 새벽 2시에 봉오동 인근 후안산까지 일본군을 끌어들였습니다. 독립연합군이 산 곳곳에 숨어 있다가 일본군을 향해 총 공격했던 그 상황 맞죠? 맞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일본군은 독립군을 쫓아 봉오동 인근 산으로 들어왔는데요. 결국 주변 산에 매복 중이던 독립군의 총 공격에 대응하다가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독립연합군은 이 전투에서 승리했고 봉오동 전투는 1920년대 독립전쟁에 더욱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 뉴스에서 봉오동 전투의 대장이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홍범도 장군님이 카자흐스탄에서 순국을 하셨거든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다가 78년 만인 2021년 8월 고국의 품으로 돌아와 안장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립 대전 현충원에 안정돼 계시죠. 자, 그럼 이번엔 189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895년 6월 7일 이탈리아 볼로냐 지방의 과학자 마르코니가 무선통신 전파 라디오를 발명했습니다. 그가 발명한 무선통신 라디오는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전파 라디오였는데요. 무선 신호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부터 마르코니가 무선 신호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이유가 스승이었던 헤르츠가 전송기 전문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헤르츠가 죽기 전 작업한 이탈리아 과학학술지에 마르코니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시 이 과학은 무슨 일이든 이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것 같네요. 네. 무선통신 전파 라디오가 만들어지던 날 마르코니는 금속판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금속판은 유도 코일을 통해 공중선과 연결돼 있었는데요. 맞은편 언덕에서 건파기를 보고 있던 마르코니의 조수가 전파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마르코니는 전파를 처음으로 발견했고 동시에 무선 전파 라디오가 지구상에 태어났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제 이쯤 되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전혀 아니었어요. 네. 이탈리아 정부는 마르코니의 개발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네. 대신 영국에서 그의 연구와 개발에 지원을 했고 무선 전신사를 창립하고 1902년 2,500km 떨어진 선박과 육지와의 교신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마르코니는 영국과 프랑스 간의 통신을 실현시켰고 1909년
KF 브라운과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5년 6월 7일 일본 남부 해안 도시의 실내체육관에서 WBA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전이 펼쳐졌습니다. 대결은 한국의 유재두 선수와 일본의 와지마 고이치의 세계 타이틀 매치였는데요. 저는 그 시절을 참 잘 모르지만 정말 대단한 경기였던 것 같은데 유재두 선수는 언제 데뷔하셨어요? 유재두 선수는 20살인 1968년 10월 3일 프로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리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타이틀 매치라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 경기를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당시에 이 경기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는데요. 그 한일전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맞아요. 이때는 더했겠죠. 맞아요. 네. 정말 많은 사람이 간절하게 그 유재두 선수가 승리하길 기다리면서 TV 앞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경기는 어떻게 흘러갔어요? 상대 선수였던 와지마 고이치는 변칙 복서로 유명했는데요. 하지만 경기는 한국의 유재두 선수가 일방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소나기 펀치를 날리며 고이치를 조금씩 무너뜨렸고 마침내 7라운드 2분 4초 만에 통쾌한 KO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 프로복싱 사상 최초의 외국 원정 KO승이었는데요. WBA 주니어 미들급의 김기수, WBA 벤텀급의 홍수환에 이은 유재두 선수의 세 번째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6월 7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848년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이 태어났습니다. 이 폴 고갱의 작품을 보면 아주 강렬한 색채가 눈에 띄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밝아지고 싶은 그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책을 좀 읽고 오셨나 보죠? 그럼요. 네. 자, 고갱은 그 힘든 성장기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더욱 강렬한 색채의 실험을 했고 종합주의를 선도했습니다. 이후 폴 고갱은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1903년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거든요. 그의 작품은 그가 사망한 뒤에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99년, 무려 1000년 전으로 가서 네. 제1차 십자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십자군은 어떤 군대를 말하는 거죠? 당시 재임 중인 교황의 승인에 따라 소집된 원정을 모두 십자군이라고 했거든요. 모두? 네. 그 시기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의 분쟁이 좀 있었는데 그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크리스트교에서 전쟁을 일으킨 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1096년 시작한 십자군 전쟁은 1291년까지 200년이나 이어졌어요. 정말 그 앞에 100년대의 그 숫자가 달라지니까 정말 다른 나라 얘기 같고 다른 세계 얘기 같네요. 맞아요. 네. 네, 결국 십자군 원정은 제1차 원정만 빼고 모두 실패했는데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이슬람 교도들이 지배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